자, 중지명령 신청 이후에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지라는 거는, 그러니까 보존처분과 일단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의 차이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보존처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보존처분이라는 거는 채무자를 상대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를 상대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보존처분이라 하면은, 기존에 뭐 채무재생법 말고, 이렇게 보존처분 신청한다 하면은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한다. 그래서 보존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을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채무재생법에서 보존처분은 물론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긴 하는 거예요. 예, 재산에 묶어놓는 건데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냐?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채무자를 상대로. 첫 번째는 변제금지죠. 지금 보존처분 이전에 발생된 채무, 보존처분 이전에 생긴 원인으로 발생된 채무는 변제하지 말라는 변제금지. 예. 그 다음에 돈을 빌리지 마라. 이제 더 이상 차제금지. 신용으로 더 이상 돈을 빌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물건을 처분금지.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이게 세 번째 아마 결정일 텐데 처분금지. 부동산, 자동차 이런 뭐 등기 등록이 되는 것들은 무조건 처분이 안 되는 거고 그 외의 자산은 금 얼마 이상, 뭐 300만 원 또는 5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처분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 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채용금지. 직원에 대한 채용금지. 임직원의 채용금지. 여기에 예외적으로 일용직. 이건 제외하는 거고. 이렇게 총 4가지로 보존처분 명령이라는 걸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하는 거고요. 채무자를 상대로.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채무자는 처분을 못 하는데, 그럼 채권자가 강제적으로 가져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한테도 못 가져가게 하는 게 중지명령과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중지명령은 이미 강제집행이 진행되고 있는, 법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중지를 하는 거죠. 예. 규정상으로는 뭐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 기입 등기가 되면은 일단은 그 절차는 끝났단 말이에요.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차가 끝난 거를 중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절차가 진행 중인 거를 중지를 하는 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뭐 경매 절차, 임의경매나 강제경매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채권 압류 추심. 또는 전부는 이제 확정이 되면은 채권이 아예 양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확정 전인 거죠. 전부 같은 경우 확정 전에는 중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전부가 확정이 되면은 채권이 양도가 돼버리고 그 행위는 이미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중지할 수가 없는 거죠. 전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계, 그 상태에서는 중지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진행 중인 경우 채권 압류 추심이 이거는 뭐 이제 채권이 양도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중지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 전부명령은 확정되기 전에는 중지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지 대상이 되는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배당 절차 같은 경우도 진행되고 있다면은 이것도 강제집행 절차의 일환이니까 이것도 중지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또 체납처분도 마찬가지예요. 체납처분도 진행되고 있다 하면은 중지명령을 받아서 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